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무시했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 그 2부 끝에서 아르센한테 겁탈을 당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고요. 아주 숨을 쉬면서 네. 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성냥 찾아서 아기에게 우유를 데워주렴. 네, 우유를 붓고요. 성냥을 찾는데 성냥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성스러운 제스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유를 붓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슴에 넣어서 우유를 데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죠. 네. 그러면서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무셋의 얼굴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 부분도 아주 성스럽고 동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이기도 해요. 새아이의 탄생과 그런데 삶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저런 어떤 세상을 갖다가 빨랫줄에 걸려 있는 거 해서 아이 기저귀 젖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기저귀 갈아주라고 합니다. 울고요. 네. 계속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그걸로 또 눈물을 닦고요. 아이를.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 계속해서 눈물은 흐르고요. 가슴을 쥐어짜고 벽에 있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요. 어디 가지 말고 있어주렴. 난 등잔불을 불어서 끌 힘도 없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폭풍 때문에 시클론이라고 합니다. 시클론은 거의 뭐 태풍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태풍이 분 거지 사실상 아주 강한 비바람 정도였는데 본인한테는 그 정말 시클론 같은 그런 하루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도 시클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시클론? 약간 바람이 거센 정도였는데 하고 다음에 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네, 네, 뽀뽀피 너 어디서 봤다는 거냐? 아니었나요? 빠전 시클론? 네.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아이 우는 소리 좀 안 듣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숨을 못 쉬겠다. 제 숨이 막힌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하에서 그 빈 포대 아래 숨겨져 있는 그 지네비에르라는 그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오고요.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십니다. 숨을 못 쉴 정도인데 그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난 내 자신을 망쳤어. 네. 엄청나게 여기서 불어로 쓰는 단어가 강한 단어거든요. 바닥에 끝을 쳤다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무시해서는 가서 저기다가 물을 따라 붓습니다. 저 눈금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거기 물을 따라 부어서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가져다 놓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그 장면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제 할 말이 있어요. 마모. 네,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마모 제깰 슈자디. 나 엄마한테 얘기할 게 있다. 네, 지금 이런 어떤 포즈예요? 포즈 자체가 거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포즈 아니에요? 누워서 있어서 그렇지? 네, 여기서부터 좀 성스러운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그럴만도 하죠. 들어와서 모자를 벗고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바띠. Chercher du lait pour le petit. 뭐라고 합니까? 네 엄마는 용기 있는 여자였어. 내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술을.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으로 부모의 한거를 합니다. 한마디 하죠. Merde. 메르드는 이제 불어로는 제기랄 저거보다 더 심한 네, 가장 많이 쓰는 욕이긴 하죠. 네. 그리고 가는데 여기서 네,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갑자기 돌아가셨더니 너 여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사발에다가 커피를 갖고 와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지어짤 필요 없다. 누구나 자기 가는 때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정을 베푸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샤카와 송투, 각자 자기가 갈 때가 있단다. 죽음에. 그러면서 적어도 네 엄마는 죽는다는 걸 못 느꼈을 거다. 너무 원래 고통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음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갔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빵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네, 빵을 하나 집어서 온정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바람에 갑자기 뭔가에서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 몸에 손대는 느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 좋은 취지로 해서 빵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하고 그 가슴에 흔적이 난 거죠. 그걸 보고 조롱 180도에 네. 그러면서 그때 종소리가 울리고요. 그러면서 저 시선 하나로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뿌띠트네 하면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계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서 그 준 커피를 저런 게 되게 보면 브레송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기계적인 동작이죠. 시선 그리고 시선에 놀라서 몸이 반응하고 깨어지고 네, 저런 어떤 기계적인 동작이 오히려 정말로 더 진실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오토마티즘에서 브레송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얘기하죠. 도대체 너는 왜 그 그릇을 깨는 거야?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죠. 뿌티트네. 네. 뿌티트네. 예, 더러운 계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계속해서 그 운명의 종소리가 땅땅 저 소리 자체로 해서 다른 음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저 빵을 던지죠. 저렇게. 그리고 나가는데 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 저 검정 옷을 입고 나타난 저 나이 많은,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싸늘함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또 그 남자애들이 무시했다고 부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 같은, 생쥐 같은 머리를 한 무시했다면서 또 놀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놀랍니다. 누구예요? 바로 매튜잖아요. 자기가 갔을 때는, 그 아르센이 얘기했을 때는 매튜는 죽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 있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자기가 환영을 받나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투하고 그 누굽니까? 그 부인이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일어났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르센은 그 연못 같은 데다가 폭약을 갖다 터뜨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 둘이서 싸우고 그 일은 우리에 관계된 거라 그걸 네가 얘기할 거 없고 너 알리바이를 얘기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르센이 너하고 있었다는데. 네. J'ai vu Monsieur Arsène cette nuit dans sa cabane. Qu'est-ce que tu faisais dans sa cabane?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클론 또 얘기하죠. 그 태풍? Cyclone? De la pluie? 네. Tu es devenu bien délicate pour craindre maintenant. 아, 너가 그런 아이였구나. 그 비 좀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비를 피하는 그런 조롱을 하는 거죠. C'est Monsieur Arsène qui m'y a emmené. 네, 그리고 나중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Il m'a dit que vous étiez empoignés. 네, 그리고 서로 싸웠고 취했었다고. La nuit? Tu as passé 네, la nuit 밤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막습니다. 이건 둘이서 할 얘기인 것 같으니까 당신 나가 있으라고 하고. Arsène l'aura saoulé, c'est sûr. 그리고 입에서 아직 술 냄새가 난다. 술 냄새도 맡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집에 저 지푸라기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Lâche-la, tu vas la rendre enragée. 뭐라고 합니까? 네, 짐승과 속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Tu ne t'occupes même pas de savoir s'il a saoulé ou non cette petite. Est-ce que ça me regarde, moi? Les gendarmes, oui. Le père n'aurait qu'à porter plainte. Aujourd'hui que ta mère est morte, ça me ferait trop mal au cœur de te questionner.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Tu auras un billet de 10 francs pour ta peine. Tu n'en répondras que si ça te chante.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Monsieur Arsène, 아르센은 제 애인이에요. mon amant. 물어보세요. 그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소리, 그 남학신 소리.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노파가 부르죠. 아주 기괴한 노파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장례는 어떻게 치르려고, 너희 엄마는 옷 한 벌 없을 텐데 내가 옷 줄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대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너 염도 안 하는구나 이제는. 그러면서 너한테도 맞는 옷 몇 벌 줄게.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죽은 자들을 숭배했지, 종교에서, 나 종교에 반대는 아니지만 종교에서 하늘로 간다는데 시체들이,
죽은 자들이. 근데 옛날엔 죽은 자들을 숭배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은 자들하고 너무 대화도 하고 죽은 사람들하고 난 너무 친해 하면서 마치 세상을 꿰뚫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옷을 건네주는 겁니다. 너한테 맞을 거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무셋의 저 행동 자체는 이 시간 자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엄마 옆에서 밤을 샐 거다. 이 고운천을 들고 가서 네, 나 너무 죽은 자들 잘 이해하고 내 나이 때 무섭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말을 걸며 약한 숨결이나 속삭임으로 대답을 해. 나는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네, 저 양탄자를 자기 나름대로 저항을 합니다. 네, 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니? 마치 그 삶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삶에 대한 모든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우리 무셋은 너무나 거북한 겁니다. 그리고 무셋의 행동 자체를 통해서 이미 이 영화는 무셋 자체는 거의 하나의 살아있는 일상의 그 성인 같은 존재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확인하고 있었잖아요. 얘기합니다. 심장. 너 심장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너 아이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죠. 너 심장. 네. 언젠가는 네 심장 깨겠지. 아직은 너가 그럴 심장을 스스로 깨울 어떤 그런 사람은 못 되는구나 하면서 일종의 장황한 설교가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구역질 나는 못된 늙은이 같으니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걸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 눈은 악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처음에 아주 그 온정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진 뮤셋에 대한 모든 그런 어떤 혐오나 이런 거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무셋은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한참 사냥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계속해서 도망가는 토끼를 쏘아 맞추고 죽입니다. 마지막에 발버둥 치는 토끼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저 연못으로 근처로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소리는 울리고요. 거기서 옷 하나를 꺼내는데 벌써 나무의 아랫부분이 뜯어서 찢겨요. 그리고 비친 저 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엔 짧았던 모양이죠. 다시 무셋은 일어납니다. 운명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무셋은 소리까지 쳐봅니다. 불러봅니다. 네, 경운기 같은 게 가고요. 돌아보는 척 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무셋은 자기의 운명임을 다시 직감을 하고 또 한번 구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짧았어요. 이번에도 하나의 저 나무에 걸려 있는 거죠. 마지막 관문에서 무셋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베르디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셋이라는 영화를 보셨는데요. 오늘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을 전체적인 제가 지금까지 끌어오는 약간 줄거리도 겸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 안에 장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생각보다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브레송의 영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나눠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야 뭐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어느 정도에서 그런 어떤 동영상에 좀 자유로울 때가 있겠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은 시청 하셨으면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